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던 무상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우세종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 개발이 9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다음 회의에서도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지아주가 최근 발표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던 무상 코로나 백신 프로그램을 다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재정이 고갈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폐지되면 이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연방보건부는 오는 30일 코로나19 관련 제약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예방접종 및 치료비용 유료화 전환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제약사들로부터 구매한 후 팬데믹 기간 무상으로 개인에게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비용 부담을 장기적으로 개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비용을 유료화, 즉 개인 비용 부담으로 전환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비영리재단 카이저 가족재단 레리 레빗 부회장은 백신을 상업화하게 되면 보험사들은 제약사들과 각자 협상을 벌이게 될 것이며 결국 보험사들은 연방정부보다 비싼 가격의 백신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면서 보험료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는 올해 합산 510억 달러의 코로나19 백신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백악관이 몇 주 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량형 백신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9월 초에서 10월 중순 사이 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져 우세종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변이에 특화된 백신 출시는 연방정부에서도 반기는 추세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추가로 접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백신 2차 완전 접종을 한 사람의 절반 정도만 3차 백신인 부스터샷을 접종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한 원숭이 두창 발병 사례가 92개 나라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거브러여서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지난주 발병한 사례는 한 주 전보다 20% 증가한 7,500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병 건수가 매주 전주 대비 20%씩 늘어나고 있는 등 빠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지만 지난 5월부터는 아프리카 지역 외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WHO는 지난달 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달 연속 한 번에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왔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과는 달리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1년 만에 미국을 강타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2달 연속 한 번의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기준금리는 현재 2.25%에서 2.5% 수준입니다. 고물가 잡기를 위해 당분간 고강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지난 17일 공개한 7월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 목표치를 훨씬 넘고 있어 제약적인 정책 스탠드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위원회의 의무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져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일부 회의의 참가자들은 그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회의록에는 오는 9월 예정된 FOMC 정례 회의에서 연준이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졌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지아 주민의 약 3분의 1 규모인 300만 명이 각각 최대 $350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캠프 주지사가 재선 승리를 위해 선심성 정책을 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2021년 3월 민주당이 통과시킨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이 조지아주에 공정한 몫을 주지 못해 낭비적인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 출신의 캠프 주지사가 민주당 주도의 공적 자금 지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캠프 주지사는 이번 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한 최대 300만 명 이상의 조지아인들에게 각각 최대 $350씩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 12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캠프 주지사가 최근 정책 방향을 전략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재선을 위해 연방 정부의 공적 자금을 선심성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가 양쪽 입으로 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지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시 에브라함스 후보는 캠프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공적 자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연방 임대 지원금을 사용하는데 주 정부의 느린 속도를 비난함으로써 선거 메시지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주지사는 코로나 관련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캠프 주지사가 스테이시 아브라함스 후보와 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데 연방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애틀랜타를 방문합니다. 이 전 총리는 애틀랜타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전 총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연회는 오는 22일 오후 6시 둘루스에 위치한 1818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며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아닐 경우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장유선 간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하이오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댄 폴스터 판사는 CVS와 월그린스 그리고 월마트 등 미국 최대 약국 체인 3곳이 오하이오주 2개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며 도합 6억 5,060만 달러를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3개사가 오하이오주 레이크 카운티와 트럼블 카운티에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원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태로 20여 년간 50만 명 이상의 중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워온 싱글맘 대학생들에게 20년간 장학금을 지원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80세 김예자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아 암스트롱 장학재단은 올해도 14명의 싱글맘 대학생을 선정해 각각 $2,000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장학생들과 모여 식사를 하는 장학금 수여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대면 수여식에서는 장학생들의 자기소개와 장래 계획 등 포부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예자 이사장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88명의 싱글맘들에게 총 44만 $1,000의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가 팬데믹 이후 과학과 기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워싱턴 DC 인근의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열리며 보건과 환경, 양자 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포럼과 세션들이 진행됩니다. 한편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는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자와 기업가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학술 토론과 정보 교환을 통해 인적 네트워킹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KT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